청국지 제육화, 무라일체와 무심의 공명. 태무는 태소의 설명을 곱씹으며 다시 벽돌 한 장을 들었다. 무게에 대한 정보에 속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었건만 조금도 가벼워진 느낌이 없다. 태무는 실망한 표정을 잔뜩 지으며 태소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아버지, 그게 그렇게 무거우세요? 내 손이 귀가 얇은가 보구나. 벽돌이 풍기는 정보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니 말이다. 그건 손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이? 아버지 머릿속에 벽돌의 무게에 대한 정보가 가득 들어 있잖아요. 돌멩이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벽돌의 무게를 산출해서 저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고요. 태무는 그제야 무릎을 쳤다. 손이 벽돌에 현혹됐다는 건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셈이었다. 아,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벽돌의 무게를 지우면 되겠구나. 아버지, 보세요. 이곳은 모든 것이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있잖아요. 산이나 들, 숲, 개울은 물론이고 저 해와 달도 모두들 자신들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마음에 동승해서 저희의 마음만 열면 함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태무는 언뜻 태소가 무라일체나 무심의 공명을 표현하는 것이라 느꼈지만 그런 경지가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다. 아들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만 반복해서 각인될 뿐이었다. 아버지, 저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정보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예요. 저 벽돌도 가벼워질 것이고요. 태소는 10살 난 아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동심에 젖은 듯한 표현이지만 그 이면엔 알 수 없는 오묘한 그 무엇이 담겨 있었다. 태무는 또 한 번 아들의 영민함에 감탄했다. 성계에 오니까 마치 용이 구름을 만난 듯 잠재력이 물씬 솟아나는 것만 같았다. 태무는 아들이 말한 대로 마음속에서 벽돌의 무게에 관한 정보를 조금씩 지워나갔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고착된 정보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태무는 여러 차례 노력한 끝에 겨우 무게의 반 정도를 줄일 수 있었고 그만큼 벽돌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나르는 데 수월해졌다. 아들이 어떻게 무게를 백지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그래도 이곳은 신선들이 사는 곳이어서 이 정도나마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역이 3에서 4천인 귀신이나 신명들은 몽상조차 못할 일이 아니던가. 그들은 정보를 뛰어넘을 생각은 못하고 그저 정보의 프로그램 속에 갇혀 죄수 아닌 죄수로 지내고 있다. 태무는 아들이 벽돌을 날라준 덕분에 어렵지 않게 집을 짓게 되었다. 마지막 지붕을 연결할 때가 고비였지만 벽돌을 다시 물렁하게 하여 연결하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회반죽이나 모래, 물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 없어서 너무나 편리했다. 그래도 꼬박 사흘 밤낮을 보내고 나서야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직사각형의 벽돌을 상자처럼 쌓아 올린 뒤 지붕을 사각불로 세우고 내부에 10평짜리 방 2칸을 뺀 지극히 단순한 집이었다. 그 어떤 문양도 색채도 없는 볼품없는 집이지만 태문과 태소에게는 뒷배를 든든히 해주는 의미 있는 집이었다. 낯선 성계에 올라와서 집이 생겼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표식이면서도 성계 마을의 일원이 됐다는 상징이기도 했으니 그 뿌듯함과 감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태문과 태소는 그렇게 한동안 감격스런 눈길로 집을 바라보고는 다감히 손잡고 언덕을 내려왔다.
아무리 신의 몸이라지만 며칠을 쉬지 않고 일했더니 허리도 뻐근하고 머리도 묵직한 게 피로가 밀려오는 듯했다. 그들은 개울가로 내려와서는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첨벙 몸을 담갔다.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물이 온몸을 감싸며 시원하게 적셔준다. 옷은 물에 젖지 않아 뽀송뽀송한 느낌을 그대로 유지했고 특히 물속에 얼굴을 담가도 숨이 쉬어진다는 것이 유별났다. 성게에서의 물은 그 기능보다는 단순히 느낌 위주로 정보가 입혀져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목욕하고 주변 풀밭에 나란히 누웠다. 성게의 하늘 위로 구름들이 두둥실 떠다닌다. 햇볕을 받아 은백색의 실타래를 반짝이며 유유히 바람에 하늘거리는 품새가 성게의 한가로움을 말해주는 듯하다. 가끔씩 구름 사이로 새들이 뚫고 지나갈 때면 그 흔적이 길게 남아 푸른 하늘로 채운다. 그것이 마치 파란 물줄기가 순백의 운무 사이로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른다. 이들 부자가 창공에 그려지는 구름의 향연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두런대는 신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누운 상태에서 몸을 돌려 개울 건너편을 바라보니 가족으로 보이는 몇 명의 신선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소풍 나온 건가? 태문과 태소는 누운 상태에서 팔베개를 하고 그들의 동정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그들은 무언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야구공만한 캡슐을 하나 꺼내어 몇 발짝 앞을 향해 던졌다. 펑. 가스가 폭발하는 것 같은 소리가 살짝 들리더니 빛이 사방으로 퍼지며 시야를 가렸다. 잠시 뒤에 빛이 잦아들자 멋들어진 집 한 채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성계 도시에서 흔히 봤던 집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산속에 놓고 보니 대궐이 따로 없었다. 태문과 태소는 입이 대문짝만하게 벌어지며 동시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렸다. 자신들은 꼬박 사흘 밤낮을 고생해서 초라한 집 한 채를 지었는데 그저 공 하나를 던져 몇 초 만에 뚝딱 대궐 같은 집을 지었으니 그럴 만도 할 노릇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주변에 화단을 만들고 온갖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더니만 이젠 숫제, 연못을 파고 그 뒤로 가파른 바위 언덕을 세우고는 개울물을 끌어들여 폭포수까지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작업이 완성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1시간 남짓이었다. 헉, 태무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저 넋 빠진 표정으로 탄식을 흘릴 뿐이었다. 하지만 태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탄 대신 그저 담담히 바라만 보는 것이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빛났는데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마술의 비밀을 쏙쏙들이 파헤치는 듯했다. 아버지, 저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집과 정원을 압축해서 가지고 와서 그냥 다시 펼친 것이잖아요. 뭐? 압축한 거라고? 네. 모든 것은 정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압축 못할 이유도 없죠. 아마 저런 집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압축하기 좋게 정보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긴 이곳은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 있으니 뭔들 못할까? 태무는 아들을 의식했는지 나름 그럴듯한 말을 던져보았다. 이런 걸 보면 꿈속 같긴 하지만 대신에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가능성이라. 하나의 정보에만 꽉 붙들려 있는 물질이란 것에 비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허허. 생각과 실제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 무한한 창조의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무는 아들의 설명을 듣고 있노라니
마치 고승들의 선문답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지 모를 심오함이 말 속에 묻어나오는 듯했다. 태소야, 혹시 전생이 기억나는 건 아니냐? 태무는 뜬금없이 태소의 전생을 꺼내 들었다. 아무리 봐도 지금껏 낳아 키워온 아들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탓이다. 전생의 정보가 불현듯 섞여 들어와서 이렇게 아는 소리도 하고 영지도 번득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글쎄요. 인간 이전에 제가 누구였는지는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 꼭 와 본 것만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 사정을 어림하는 거였구나. 나는 도무지 아무런 느낌도 안 나는데. 아마도 난 이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닌가 싶구나. 허허. 태무는 말을 마친 뒤 이곳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전생의 기억을 억지로라도 더듬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 꼭꼭 감춰져 암흑의 장막을 몇 겹으로 두르고 있는 듯했다. 태무는 한참 동안 개울 건너편의 동정을 살피고는 땅거미가 내릴 무렵이 돼서야 아들을 데리고 벽돌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둘은 큰 대자로 다리를 쭉 뻗고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며칠 동안 집을 짓느라 피곤했던지 무려 이틀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잠에 빠져들었다.